안녕하세요. 신승주의 팩트폭행 진행자 신승주입니다. 얼마 전에 총회가 끝나고 한의학 정책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궁금해서 이런저런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90년 8월 30일자에 발간된 동의연보에서 아주 재미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소제목으로 종합병원 내 한방과 설치도 유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종합병원 내의 한방과 설치를 보사부에서는 7월 입법 예고 9월 정기국회 논의 예정이었으나 한의협의 반대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종합병원에 한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높은 벽에 막혀있는 지금과 그 27년 전 종합병원 한의과 개설이라는 밥상을 당차게 엎어버리는 용기.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27년 전에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책이란 것은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초해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근거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며 신승주의 팩트폭행 제7화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 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네, 이 시간은 한의계의 다양한 사람들, 재미난 소식들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코너죠. 인터뷰하니 꿀잼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꿀잼 인터뷰에서는 지난 3월 27일에 있었던 총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대의원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멀리서 오셨어요. 저희 충청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해주고 계신 오현진 대의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의원이시면 지불대표에서 이제 총회 나오신 건데 어디 쪽 대표에서 나오신 거예요? 대한공중보건 한의사 회장하고 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 249번으로 대의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부가 아니고 그러면 소속이 중앙에 소속이신 거죠? 네, 맞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의원 249번 예, 대공협 한협 회장님 오현진 대의원님 모셨습니다. 요즘 뭐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충남 천안시에 있고요. 네. 충남 천안시의 서북구 보건소에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러면 대공협 한협 회장 뭐 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대학원에서 보건 정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야, 여기 야망이 있으신 네. 분이네. 저와 마치 비슷합니다. 네. 저도 야망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이제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임기가? 저희 임기 시작은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이제 딱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아무튼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공보회들 또 처우 개선과 또 이제 원하시는 또 사업들 잘 이뤄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로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대의원 총회 대의원 자격으로 오신 만큼 그 얘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제가 사실 대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좀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대의원님들 모시는 글을 한의사 커뮤니티나 뭐 기타 곳에 좀 남겨봤었는데 그래도 한두 분 정도 계셨었는데 그래도 이게 흔쾌히 또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해줬어요. 특별히 뭐 그런 계기나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 게시글 올려놓으신 게시글에 보면 네. 젊은 한의사를 그렇죠. 찾는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젊은 한의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공보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보일 대표에서 제가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너무 멋있는 분인데요. 어쨌든 진짜로 좀 그런 취지였어요. 우리가 이제 대의원 총회를 보면 사실은 뭐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오거나 두 번째 오거나 또는 이제 한 번도 안 와본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떠한 분위기인지 뭐 어떠한 느낌인지 좀 그래도 어떤 부분을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조금은 생경한 시선으로 바라봐서
조금 어떤 그런 총회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이번 총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식으로 이렇게 올게 참석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3월 27일에 한익의 최고 의결기관 중 하나죠. 대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공보위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의원 총회 거의 제일 막내급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아마 30대도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20대? 네, 전 29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젊은 대의원이 느낀 어떤 총회에 대한 간략한 어떠한 소회 이런 것들부터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떠셨어요?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 네. 물어보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새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웠다. 새로웠다. 아,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어떤 부분이 제일 새로웠나요? 네, 제가 그 준비를 사실은 되게 많이 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제가 공중보건 한의사들을 대표해서 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공공의료에서 저희 공보위들밖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직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공부를 전날 밤을 늦게까지 하고 갔는데 참 네, 괜히 했나 싶습니다. 자, 대의원 총회에 대해 전혀 감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물어볼게요. 왜 괜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대의원 총회라고 하면 의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그렇죠. 그 논의가 발전이 되면서 어떤 의결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 의견을 말할 그런 자리는 전혀 없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이크 한 번이라도 잡아보셨나요? 발언권을 약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발언권을 신청하는 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네. 하는데 그 의장님께서 한 사람을 딱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한쪽으로 몰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쏠려서 저는 발언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대답이십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대의원 총회에 참여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어서 그리고 이 기회로 제가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떤 새로운 생각들인가요? 절망감인가요? 또 절망감만은 아니고요. 네.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깨닫고 예. 다양한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야겠다. 자, 일단 처음에 들어가면 가서 저희가 회무보고를 하죠. 회무보고를 하면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뭐 한의학 관련 인프라 관련해서 뭐 중요한 사업들도 있어갖고 사업 관련되신 담당 교수님들 와서 뭐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도 좀 하고 뭐 그것들 뭐 좀 너무 멀어서 안 들리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작아서 안 들리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대의원님들께서 소리를 키워달라고 네. 요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키워주신 이후로는 좀 잘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네. 머리에 이렇게 남거나 이러진 않으셨고. 네, 그 수업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교수님이 하는 거는 뭐 많이 네. 그런 편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회무보고가 이제 꽤 길었어요. 그래서 회무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도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떠한 상황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저도 있었지만. 일단은 제가 가장 처음에 느낀 것은 그 의안들이나 회무에 대해서 논의가 좀 깊게 진행이 되지 못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회의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의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회무 보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약간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나. 네.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가 안건 상정,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안건을 어떤 순서로만 올리자 하는 데만 거의 그래서 정해지고 나서 시간을 봤을 때가 5시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9시 반 모여서 10시부터 거의 뭐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요. 좀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안 상정에 대해 논의하는 사 소비된 시간들을 의안 자체에 대한 토의를 했다면 네.
시간도 좀 줄어들고 훨씬 더 효율적인 좀 회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총회에서. 그러니까요. 아, 참. 우리가 그렇게 국회 욕하는데 사람들 다 같이 모였으면 확실히 그런 거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의장 선출이었나요? 네. 의장님하고 이제 부의장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뭐죠? 공약 네네, 그렇죠. 하긴 이제 네. 정견 발표를 하시는 네. 거죠. 네. 근데 의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네. 네, 그 부분에서 약간 안타까웠던 점들이 있죠. 네. 물론 그 마음들이야 네. 알겠지만 일찍 끝나고 싶은 사람은 저를 찍어라 뭐 이런 뭐 한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뭐 팩트니까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대의원들도 회원들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이게 뭐 대회비나 이런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누구라고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공약으로 내가 의장이 된다면 저녁 7시 안에 끝내주겠다. 라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는 나올 법한 그런 멘트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용납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게 약간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네. 더 충격적인 건 사실 그 말 듣고 이제 대의원들 다 같이 박수를 우! 맞습니다. 네. 네. 소통 방식, 그 대의원들이 얘기 질의를 하고 뭐 대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의장이 그런 것도 컨트롤하고 이런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그게 의장이 하는 일 자체가 그 회의 진행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장님께서 처음에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랑 그 다른 부의장님께서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부분이랑 또 대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런 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누가 나왔다 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이게 참 뭔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회의 진행. 뭐 저희가 뭐 사실 이런 뭐 전문 회의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프로페셔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떤 전문가 집단인 한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인데 조금 더 스무스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총회 밥은 어땠어요? 밥맛. 점심밥 도시락 줬었잖아요. 저는 아직 20대라서 그런가 밥을 2개를 먹었습니다. 밥은 괜찮았던 걸로. 네. 일단 대의원 총회 하면은 하기 전에 이만한 두꺼운 자료집 보내주잖아요. 네. 그 자료집 좀 읽어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그 전날에 호텔을 잡고 밤 12시 반까지 꼼꼼히 읽어보셨어요. 줄치면서 읽어갔는데 네. 총회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누던가요?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괜히 읽었나. 자괴감 들어. 그러셨구나. 네, 사실은 좀 물론 몇 가지 중요한 건들은 있었어요. 보면은 뭐 명찰표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고. 그거 제일 중요했죠. 한의학 인프라 사업 관련해서 뭐 TF 구성해서 결국에는 뭐 TF 구성도 됐었죠. 네. 예. 그게 제일 크고 명찰표용. 그다음에 뭐 예산 결산, 가결산은 다 했고 의장님들이랑 감사님들 선출하고. 네. 어때 그 선거 과정들은 좀 어떠셨어요? 선거 과정 글쎄요. 그 정견 발표가 일단 너무 길었고요. 네. 저는 그때 기억나는 거는 자꾸 너무 크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정견 발표 모습은 또 처음이고 또 귀도 아프고 그렇죠.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도 제 귀가 아팠을 지경이었으니까요. 목소리로 제압하신 분이 계셨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계속 안타까웠다는 말밖에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다뤄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뭐 그때 정견 발표에서 하지 못했지만 좀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때 못하셨던 것들 여기 이 자리 통해서 조금 해주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공공의료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단체 회장이다 보니까 저는 그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좀 열심히 보고 갔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그 지방의료원 한의사 배치나 보건소장 한의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안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추진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31대 공중보건 한의사 단체 협의회인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안들 중에 하나가 지방의료원에 한의사를 배치를 시키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서 저희 그 한의학 정책 연구원에 자료만 요청하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공보위들도 그렇지만 진짜 사실은 지방병원, 사실 국내의 국가에서 하는 국공립병원들은 한의과 설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충분히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 최근 이제 한방과가 배치가 됐죠. 저도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제가 잘 귀담아 듣고 협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게. 어쨌든 뭐 국공립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 참 재밌는 게 제가 오프닝 때 그 얘기 아까 했었거든요. 1990년도 동일연보에 보면 국공립병원의 한방과 설치를 그때는 복지부가 아니고 보사부죠. 보사부가 하려고 해요. 한의협에서 반대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 그게 이제 1927년 전 얘기인 거잖아요. 예. 세월은 흐르고 아이러니가 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곤 합니다. 예.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뭐 명찰 폐용 같은 경우에 뭐 어차피 로컬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근데 명찰 폐용에 관해서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명찰 폐용 자체가 엄청난 그런 폐해를 이끌어낼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당연히 환자의 입장에서도 누가 명찰을 채용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인데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소리를 지르는 그 정도까지 화를 내실 필요는 없었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그것도 좀 아쉬웠죠. 그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엄청 많이 잡아먹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회원들이 워낙 반대를 하고 또 이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들과 겹쳐서 로컬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조건 찬성, 뭐 대환영 이런 건 또 절대 아니란 식으로 이미 이야기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라리 뭐 폐용을 모두 막아라가 아니고 아주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토의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네, 그 뒤에 더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건이 다 밀렸죠. 네. TF 얘기를 해야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학 정책에 관한 대책 TF가 구성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 얼마 전에 그 전선우 이사님 뵙고 설명도 한번 듣고 네, 그 김필검 회장님께서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요. 젊은 한의사 글쎄요, 이게 개인의 입장으로는 저는 당연히 괜찮은 방향이고 좋은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구나 배웠죠. 사실은 저도 TF팀에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아니 이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뭐 원의 탕전원을 주기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데도 뭐 방향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생각에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너무 바빠서 요즘에 건전한 토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뭐 한의계 전체에 좀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은 진짜로 좀 공청회라든지 이미 그 여론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의계 전체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장으로서 만약에 협회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진했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따끔한 TF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따끔한 대책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만큼 잘 해주셨으면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오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근데 이게 뭔가 변화를 제가 원한다면 제가 참석을 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대의원총회 어떻습니까, 대의원님? 뭐 대의원총회 좀 이렇게 제가 대의원총회에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물어본다면 어떻게 전해주시겠어요? 저희 회원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도 똑같은 이 한의사 협회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도대표님들이 중앙상임이사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의 대의원 총회나 우리 중앙상임이사회는 뭔가 대의민주주의를 뭔가 달성할 수 있는 뭔가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아, 네. 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공역 회장을 넘어서 그냥 한 명의 전체 한의사들을 대표하는 한 대의원으로서 회원들한테 뭔가 더 바라시는 게 있다면 대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 참 이게 회원들한테 저도 이제 한의계 현안들에 대해서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좀 더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했고 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한의계 현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공유가 되어야 그 대의원님들이 그 이후에 그 대의원 총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한의계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는 기회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인터뷰를 마쳐 보겠습니다. 오현진 대원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네. 네,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에 건강 조심하시고 네, 즐거운 봄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정한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해서 저도 약간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오현진 대의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승재 팩트폭행 7화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